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많은 양의 호흡을 빨리 들이마시기 위해서, 조금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. 숨을 빨리 많이 쉬려고. 이해되시죠? 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, 숨을 빨리 많이 쉬려고. 두 번째, 음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. 음색의 영향은 크게 안 줘요. 자, 그러면 빨리 많이 숨을 쉴 수 있느냐? 어떤 원리냐? 피스톤을 예로 들면 주사기가 있다고 치고요. 이 주사기에 피스톤이 있어요. 얘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? 공기가 빨려 들어오죠. 네, 이걸 이제 어렵게 표현하면, 교수들이 쉬운 걸 어렵게 표현하면 교수거든요. 이게 잡아당기면 기압이 낮아져서 기압이 높은 곳에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. 그래서 이제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필요 없고, 그냥 이걸 잡아당기면 공기들이 빨려 들어오죠. 요 원리랑 비슷해요. 횡격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?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, 그러면? 갈비뼈에. 그죠? 뒤에는요? 이게, 네. 검색해서 보세요. 횡격막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? 잘 안 되죠? 내가 심장박동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빨리 할 수는 없잖아요.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없고가 있거든요. 횡격막을 내 마음대로 막 가만히 있는데 막 웨이브를 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얘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사기 피스톤 당기듯이 배를 부풀려 주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? 장기관이 밑으로 처지죠. 하면 장기관이 밑으로 처지면서 횡격막도 같이 내려가요. 그러니까 배만 내미는 건 아니고,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허리 뒤쪽 통까지 다 넓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넓히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장기관들이 내려가죠. 그럼 횡격막이 딸려 내려오겠죠. 그래서 숨이 들이마셔져요. 그러니까 이 원리예요, 사실은. 복식호흡을 하는 원리는 이 원리인데, 복식호흡은 인터넷에 복식호흡 치면 쫙 나와요. 그거 보시면 돼요.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지만 오늘 질문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면, 사람이 누워있을 때가 가장 복식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는 모양이 돼요.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사람이 배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. 이건 복식호흡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. 근데 우리가 누워서 연주하진 않잖아요. 그런데 복식호흡 연습을 누워서 있을 때는 굳이 연습을 안 해도 되지만, 그 서 있을 때 연습하기 가장 좋은 건 허리를 선 상태에서 90도 정도로, 90도 가까이 숙이신 다음에, 그리고 숨을 쉬면 사람 배가 저절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. 이게 복식호흡이 저절로 되는 자세예요. 이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해서 들이마신 다음에 허리를 천천히 올리시면 어느 정도 각도 이상 올라오면 이 배가 들어가요, 다시. 그럼 거기서 내가 복식호흡을 만들었던 모양이 무너지는 거예요. 그럼 다시 허리를 숙여서 복식호흡을 해서 들이마시고, 옆구리 등 쪽, 요 갈비뼈 뒤에 아무것도 없는 들어간 살 있죠, 살 부분. 어디가 옆구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짚어보세요. 그리고 배하고 옆구리 쪽에 잘 짚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부풀린 상태에서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지점까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정도 지점에서부터 빠질 수가 있어요. 그럼 그 지점부터가 내가 복식호흡이 안 되는 지점이에요. 이렇게 해서 연습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고, 의자에서 앉아서 하실 때 앉아서 같은 자세로 이렇게 연습하셔가지고 호흡을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. 그런데 제가 왜 복식호흡이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냐면, 이거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고요, 잘 느는 것 같지도 않고, 이게 연주에 지장을 줄 만큼 복식호흡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. 만약에 내가 호흡량이 너무 짧다 그러면 호흡량의 문제가 아니고요,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호흡량의 문제가 아니고, 이 짧은 시간 안에 조금밖에 안 들이마셔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많이 들이마시려고 노력해야 돼요.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숨 들이마시면서 말하진 않잖아요. 그냥 편하게 조금 들이마시고 말하고, 조금 들이마시고 말하고. 왜냐면 내가 말할 때 들어가는 호흡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숨을 쉬면 되거든요. 근데 연주할 때는 틈틈이 숨을 쉬는 게 아니고,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. 2마디 또는 4마디.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유지하면서 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평소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보다 깊게 들이마시려고 노력하시면 더 좋아요. 오히려 소프라노가 더 숨찬 거 경험하신 분 계시죠? 네. 알토보다 소프라노가 더 숨차요. 왜냐면 들이마시긴 이만큼 마셨는데 나가는 건 요거밖에 안 돼요. 그럼 남죠?
뭐 어떻게 되냐면 하고 불다가 이렇게 불어요. 그 오보에가 숨이 남아서 불행한 악기라는 별명이 있어요. 오보에는 이만큼 들이마시고 하고 불다가 이렇게 쉬어요. 남아있는 호흡을 버리고 다시 쉬어야 돼요. 그걸 안 버리고 쉬면 내가 산소가 부족해서 큰일 나죠.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호흡량은 마셔야 되지만 버리고 쉬어야 되는. 그러니까 소프라노도 마찬가지예요. 숨이 남아서 좀 버리고 쉬어야 돼요. 알토, 테너의 경우 마찬가지지만 호흡량이 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숨을 많이 쉬느냐 안 쉬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. 그래도 내가 호흡량이 짧다 그러면 운동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. 운동을 좀 하셔서 좀 빨리 걷기라든지 달릴 수 있으면 더 좋고 수영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키우는 게 더 좋고요. 복식 호흡을 굳이 너무 진지하게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거에 대해서 뭐 댓글 달고 뭐 악성 댓글 달고 뭐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의욕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이거 되게 중요해요. 이 얘기도 할게요. 유명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꼽는 최고의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?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연주자한테 배웠어요. 그래서 자기도 세계적인 연주자가 됐어요. 자기의 최고의 스승을 세계적인 연주자, 그 좋은 스승을 꼽기도 하지만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음악할 때 재밌게 해준 선생님. 첼리스트 장하나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주하는데 선생님이 잘한다 그러면서 막 과외를 매겨주고 막 그랬대요. 그런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. 왜냐면 음악을 좋아하게 만들어준 선생님이거든요. 여러분 연습하실 때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. 첫 번째가 훈련이에요. 두 번째가 의욕이에요. 이 의욕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재미하고 관련이 있어요. 재미가 없으면 의욕이 떨어져요. 그죠? 재미가 없는데 아까 질문하셨잖아요. 이제 나는 좀 슬럼프가 왔는데 슬럼프가 왔다는 얘기는요. 재밌는데 슬럼프가 오진 않아요. 재미가 흥미가 떨어진 거예요. 연습하기도 싫고. 연습하기 왜 싫어요? 재미없으니까 싫은 거죠. 나 너무 재밌는데 연습하기 싫어.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정말 재밌으면 자려고 누웠는데 악기 불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요게 의욕이거든요. 그런데 이 의욕이 떨어져 버리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의욕을 찾을 만한 뭔가를 하시면 좋아요.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즐거울 만한 연주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. 평소에 내가 나 저거 하기 싫었는데 하지 말자 이랬다가 그걸 안 하니까 해도 똑같은 거예요. 5년 연주하신 분하고 20년 연주하신 분하고 별 차이 없는 경우 많아요. 그죠? 네. 왜 그러냐면 5년 때부터 20년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늘어요. 왜 안 늘까요?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. 악기 불어서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악기 불고 놓은 거예요. 저한테 학생이 2명이 왔어요. 일주일 차이로 왔어요. 한 명은 음악적인 센스가 아주 뛰어나요. 귀 청음도 아주 좋고 음을 들으면 걔 이름은 다 들려요. 또 한 명은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얘는 음악을 전혀 모르는 애고 악보도 잘 못 봐요. 그리고 귀 청음이 안 좋아서 음을 들려주면 이해를 잘 못해요.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못 들어요. 자,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평균 3-4시간씩 연습한대요. 둘 다. 저한테 비슷한 시기에 왔고 둘 다 비슷한 양을 연습해요. 그러면 한 6개월 지나면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난 애가 빨리 늘까요? 그렇지 않은 애가 빨리 늘까요? 당연히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난 애가 빨리 늘겠죠. 그랬었거든요. 근데 3-4개월, 5개월 지나면서 음악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애가 빨리 늘더라고요.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물어봤어요. 너 정말 3-4시간 연습해? 그렇대요. 너도 3-4시간 연습해? 그렇대요. 그래서 뭘 연습하나 봤더니 음악적인 센스가 있는 애는 잘 되니까 노는 거예요. 악기 불고 노는 거예요. 얘는요, B라는 애는 센스가 떨어지는 애는 안 되니까 될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. 얘는 훈련을 하는 거죠. 조기 축구 나가면 공 차는 거 늘어요. 그죠? 1년 동안 조기 축구를 나가면 공 차는 게 늘겠죠. 근데 1년 동안 나간 사람하고 10년 동안 나간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거 아세요? 왜 별 차이 없을까요? 공 차고 노니까 하는 거예요.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수들한테 뭐 시켰어요? 씨름 시켰어요. 달리는 거 시키고. 공 차는 건 안 하고 맨날 씨름하고 달리기 하고 단거리 달리기 하고 맨날 이것만 시켰거든요. 이게 훈련이에요.
훈련을 하는 사람은 늘어요. 맨날 공 차고 노니까 안 느는 거죠. 악기를 연주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훈련해야 늘어요. 근데 맨날 악기 불고 노는 거죠.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맨날 악기 불고 노는데 놀 만큼 놀았는데 이제는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슬럼프가 와요.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럴 때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. 아니면 훈련 때문에 슬럼프가 왔다 그러면 악기 불고 좀 놓으셔야 되고.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당근과 채찍을 잘 배분해서 줘야 돼요. 자기 스스로. 그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냥 뭐 머리 식힐 겸 뭐 쉬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슬럼프를 보내도 되지만 그 원인을 먼저 찾자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당근과 채찍을 자기한테 요때는 당근이 더 필요할 것 같아. 요때는 채찍이 좀 필요한 것 같아를 자기 스스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